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실 때 홈 메뉴에 있는 글꼴과 맞춤과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서식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스타일에 있는 표 서식이나 셀 스타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식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서식을 지정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글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은 B2에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B2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꼴을 보시면 옆에 목록 버튼을 눌러서 보이시는 목록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클릭을 해서 글꼴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글꼴이 바뀝니다. 테마 글꼴은 기본적으로 엑셀 2007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글꼴이고요. 나머지 모든 글꼴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헤드라인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글꼴 크기의 숫자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늘려주시는 방법과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글꼴 크기 크기를 눌러서 보시면서 크기를 키우시던가 아니면 글꼴 크기 작게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가가 보이실 텐데요. 순서대로 글자를 굵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밑줄을 적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굵게 하시면은 글자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굵어지고요. 기울임을 하시면 글자가 기울어지고 다시 누르시면 해제되고요. 밑줄을 누르시면 글자 밑에 밑줄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굵게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자동으로 하시면은 기본인 까만색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색상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색을 클릭을 하셔서 나타나는 색 창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이 있으면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글자를 바꾸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글꼴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셀 서식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셀 서식 창이 열리면서 그 중에서도 글꼴 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밖에 홈 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밑줄도 한 줄짜리 밑줄이 아니라 뭐 이중실선이라던가 아니면 효과에 보시면 취소선이라고 해서 글자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이죠. 취소선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를 아예 작게 위쪽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첨자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밑줄을 없애시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맞춤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맞춤은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거나 아니면은 셀을 병합을 하거나 글자를 회전을 시킨다던가 이런 정렬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맞춤 기능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가운데 정렬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일단 가운데 정렬을 먼저 볼까요?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가운데로 맞추거나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한다던가 내가 골라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셀을 합쳐서 글자를 셀을 합친 만큼의 가로 크기의 가운데에 정렬을 하겠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겠죠. 이 기능은 제목에서 아니면 소제목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표 같은 거 만드실 때도 많이 씁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지금처럼 지금 셀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지금 클릭해 보시면은 한 번에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합쳐져서 하나의 셀이 된 겁니다. 6개의 셀이. 그리고 덩달아서 가운데 정렬까지 되는 거예요. 글자가. 왜냐면
합쳤을 경우에는 거의 제목이나 소제목일 경우가 많아서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는데 병합하는 거랑 따로 또 가운데 맞춤을 2번 누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아예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일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행을 좀 넓혀 볼게요. 그 외에 이제 맞춤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세로로 맞추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로로는 가운데 오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뭐 굳이 위로 올리신다던가 아니면 아래로 내리신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 글자를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신 글자를 시계 방향이라던가 지금 다 보이지 않고 있죠? 행 높이 때문에 행을 좀 높여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시계 방향 각도 회전, 세로 쓰기. 세로 쓰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표서식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세로 쓰기를 이용하시면은 글자를 세로로 만드실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대하고 Alt 엔터. 저번에 2줄 입력하는 방법 배우셨죠? 그 다음에 한 하고 Alt 엔터, 민 하고 Alt 엔터, 국하고 엔터. 물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운데 정렬하시면 똑같죠? 똑같지만 좀 다릅니다. 얘는 4줄을 입력을 한 거고요. 얘는 한 줄을 입력했지만 세로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아무래도 한 번에 세로 쓰기로 하시면은 훨씬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만약 글자가 많을 경우에는 Alt 엔터를 많이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 중에서는 세로 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굳이 텍스트를 눕힌다고 하면 위로 회전이나 아래로 회전을 이용해서 눕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그 다음 저번에 설명드린 텍스트 줄바꿈, 내용이 좀 많을 경우 열너비에 맞춰서 줄이 바뀌면서 표시가 되는 텍스트 줄바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어쓰기나 아니면 들여쓰기가 있는데요. 한글의 내어쓰기하고 들여쓰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고 좀 열너비를 넓혀 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시면 점점 안으로 들어가겠죠. 내어쓰기는 반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고요. 맞춤도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셀 서식 맞춤이라고 해서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셀 서식 창이 열리는데 맞춤 탭이 열리면서 셀 서식이 열리고, 밖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빼놨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많은 기능이 있죠. 가로의 맞춤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균등 분할이에요. 균등 분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을 닫고요. 제목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셀 서식을 들어가서 가로의 균등 분할을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균등 분할만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가운데 지금 한 칸이 띄어져 있었는데 그 한 칸까지 다 붙여서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셀 너비에 맞춰서 내용이 균등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꽉꽉꽉꽉 채워서 분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어색하죠. 너무 꽉 차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가로치고 있는 들여쓰기예요. 그리고 옆에 들여쓰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들여쓰기를 주시면 들여쓰기만큼 양쪽에 공간을 주고 그 안에서 균등 분할이 된다는 거죠. 제목에서 굉장히 많이 쓰겠죠. 세로로는 뭐 같은 기능이니까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고요. 텍스트 조정에서 텍스트 줄바꿈은 밖에 있는 이 텍스트 줄바꿈 기능이고, 셀의 맞춤은 굉장히 많이 써요. 셀의 맞춤은 뭐냐면 이렇게 셀 너비보다 좀 내용이 많을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나는 글자 크기는 상관없고 무조건 셀 너비 안에 표시만 되면 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셀의 맞춤을 클릭을 해주시면 글씨가 작아져서라도 셀 안에 다 표시가 돼요. 무슨 글씨가 됐든. 아무리 내용이 길어도 셀 열너비에 맞춰서 표시가 됩니다. 열너비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안에 내용이 다 표시가 되도록 글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게 셀의 맞춤입니다. 그리고 셀 병합은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셀을 합치는 기능인데 굳이 이렇게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고요. 셀 병합이 뭐 글씨가 없어도 이렇게 3개의 셀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는 게 편하겠죠. 맞춤을 나중에 바꾸실 일이 있으면은 왼쪽에서 바꾸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텍스트 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텍스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굳이 많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요게 있겠죠. 글자를 세로로 맞추는 거. 회전시키실 때는 이렇게 빨간색 점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만큼 회전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보다는 많이 사용하시는 게 그냥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까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세로로 텍스트 맞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여기 바깥에 없는 기능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맞춤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맞춤 셀 서식 창으로 들어오셔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